우리가 배우는 과학의 역사, 생각해보면 보통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한 천재에 대한 거고요. 무려 200년 만에 다시 살아난 그의 충격적인 메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단순히 낡은 과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의 설계자인가? 아니면 그냥 주어진 운명과 환경의 관찰자인가?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제 삶이 그냥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 같다고 느꼈어요. 환경이 원래 이렇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거대한 망치를 휘두릅니다. 이 남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우리 머릿속엔 보통 기린목 이야기, 그러니까 용불용설이라는 틀린 이론을 만든 사람으로 딱 박제되어 있죠. 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전부잖아요. 하지만 그건 진짜 이야기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주체성, 창조적인 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혁명적인 사상이었어요. 오늘 저희는요, 바로 이 오른쪽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이제부터 과학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오해,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진짜 메시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그냥 비웃는 동안 도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시간을 한번 200년 전으로 돌려보죠. 라마르크가 살았던 18세기. 그때 사람들한테 생명이라는 건 신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지나 능동적인 힘 같은 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수동적인 고기 덩어리였던 거죠. 생명체 안에 스스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 와,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라마르크가 혼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은 기계가 아니에요. 삶은 그 자체로 창조적인 힘이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주체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의 심장, 창조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냥 환경에 의해 선택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싸우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물론 맞아요. 기린이 목을 막 열심히 쓴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다음 세대한테 유전되고 그런 방식은 과학적으로 틀렸죠. 하지만 역사학자 제시카 리스킨이 지적하듯이 라마르크가 틀렸던 건 방법론이었지 생명을 바라보는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동하는 거고 끊임없이 나 자신과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는 그의 통찰, 바로 그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사상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그의 라이벌, 결국엔 그를 역사 속으로 밀어내버린 것처럼 보였던 찰스 다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두 개의 거대한 관점이 꽝 하고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다윈의 관점을 보면요, 진화의 동력은 외부의 자연 선택입니다. 수많은 개체들 중에 환경에 운 좋게 더 잘 맞는 녀석이 살아남는 거죠. 좀 수동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라마르크는 달랐어요. 동력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봤죠. 높은 곳에 잎을 먹으려는 기린의 그 간절한 갈망처럼 생명 스스로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주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다윈의 완벽한 승리로 보였습니다. 라마르크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웃음거리가 됐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2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과학계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생명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라마르크의 그 낡아빠진 생각, 그 직관이 어쩌면 말이죠,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후성유전학이라는 최신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DNA 설계도 자체는 안 바뀌는데 그 설계도의 어떤 부분을 켤지 아니면 끌지를 결정하는 스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삶이 유전자에 그대로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식단, 경험 같은 것들이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변화 중 일부는 다음 세대한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 그냥 환경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라마르크의 200년 전 직관이 최첨단 현대 과학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역사, 과학 이야기를 싹 모아서요.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단 하나의 메시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라마르크의 생각은요, 절대 그냥 박물관에 있는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지혜일지도 몰라요. 이 관점을 딱 장착하는 순간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직원이 그냥 뽑아서 쓰는 부품이 아니라 좋은 환경과 동기부여를 통해 함께 진화하는 존재가 되고요. 관계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운에만 기대는 대신에 내 노력이 이 관계라는 환경 자체를 진화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변명 이제 그만하고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힘과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라마르크는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냐? 그게 우연한 운이 아니라고 봤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한 의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본 거죠. 여러분 삶에서 그 높은 곳의 나뭇잎은 뭔가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닿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꼭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환경에 그냥 길들여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나 자신과 내 세상을 진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다음 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변화의 기록이 새겨지게 될까요? 여러분이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를 넘어서 스스로를 창조하는 위대한 주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